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공개장 방송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2023 아카데미 시상식 특집 홍보장 리뷰 두 번째 이야기 아바타 물의 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시각효과상, 미술상, 음향상 후보고 사실 시각효과상은 거의 뭐 99.99999%가 아닐까 하고 예상하는 작품이 되겠는데요. 아영님 어떤 작품인가요?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은 아바타 시리즈의 두 번째 영화로 2009년에 개봉된 전작 이후에 13년 만에 나온 후속작입니다. 나비족이 된 제이크 셜리가 네이티리와 함께 가족을 이루고요. 그 제이크 셜리 가족이 인간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판도라를 떠나 새로운 부족 메케이나의 터전인 바다에 정착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네, 일단은 사실 저는 제가 아마 제일 먼저 봤을 거고 그 다음에 아영 씨가 두 번째로 봤고 그리고 우리 김평님이 세 번째로 최근에 봤어요. 진짜 거의 유행 다 끝나고 나서 아마 거의 사실 여기 지금 현재 보는 사람들은 진짜 몇 N차 아니면 거의 안 보는 네네. 아예 안 볼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네, 거의 맞아. N차 아니면 안 보는 시점에 처음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이고, 제가 한 줄 평을 읊어드릴게요. 황천에 뒤틀린 미야자키 하야오. 황천에 뒤틀린 미야자키 하야오. 네. 아 미야자키 하야오를 일단 칭찬하는 건가 아니면은 잠깐 미야자키 하야오를 칭찬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약간 황천에 뒤틀린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계고의 나우시카 세계관을 일부러 생각나게 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벼랑이의 포녀가 생각나잖아요. 벼랑이의 포녀. 분명히 디자인 참고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자연감보다 훨씬 더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거를 보고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제임스 캐머런이 그 자연 감수성 제임스 캐머런의 자연 감수성이 인권 감수성의 100분의 1만 되었더라도 전 이 영화를 칭찬해 줬을 것 같아요. 네. 자연감수성. 그러니까 비인간 생명체가 요즘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 기후위기라든가 맞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 축산업에서 이뤄지는 그런 동물에 대한 그 무절제한 그 사육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비인간 동물 그다음에 뭐 자연 기후위기 등이 커다란 키워드가 되어가고 있는데 감독도 아마 그걸 인지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작품을 만들었을 텐데 그 시점이 너무 구시대적이라는 거죠. 네. 네, 1970년대 80년대에 가졌을 법한 자연관을 왜 아직도 여기에 쓰고 있는지 그게 저한테 좀 의문이었어요. 아영님은요? 네, 저는 1편에서는 이 아바타 세계관 안에서 완전 헤어나오지 못한 채로 봤었는데 2편은 그냥 중간중간에 몇 장면들만 좀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1편의 팬이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로 가서 보았는데 진짜 훨씬 기대에 못 미치는 작품이었고 이게 오늘 돌아선 팬들이 무섭다라는 것을 녹음 내내 보여주지 않을까. 네. 저는 근데 사실은 이게 처음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죠. 약간 이거는 기술력에서만큼은 정말 네. 더 이상 뭐 말할 거는 뭐 없다. 기술이 뭐 이거는 지금 현존하는 그러니까 항상 뭐 현존하는 CG 그래픽 뭐 어디까지 한계가 어디까지냐면은 이 작품은 사실은 극강이다. 현재는 뭐 여기서는 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이건 거의 평론 쪽에서도 거의 뭐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 요거에만 좀 너무 치중한 나머지 다른 것들은 붕괴됐죠. 너무 이제 슬슬 대충 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영화를 이제 사실 우리가 극장에서 보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으면 사실 시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네. 아니 두 번째는 뭐 이야기를 즐기기 위해서인데 시각적인 체험은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도 일단 길어. 이게 시간이 너무 길다 길죠. 보니까 네. 이 시각적 체험은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인지가 되면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어느 정도 그래 놀랍다. 근데 이 놀랍다가 1시간 2시간 되면은 이제 좀 그만하지. 그래서 뭐 좀 얘기 좀 하지 했는데 요거는 얘기가 진행이 안 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거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한테 카톡으로 이런 문자 보냈겠어요. 야 이거 스킨스쿠버 다이빙 바이럴 마케팅이냐?
이거 안 그래도 이거 뉴질랜드에서 갑자기 뉴질랜드 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내더라고요. 이게 왜 갑자기 했는데 왜? 뉴질랜드 정부 자료에서 한 달 전에 내가지고 뭐 뉴질랜드 여행 관련해가지고 보도자료 여기에 스킨스쿠버 뭐도 있고 뭐 산호초도 있고 뭐 그런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선생님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영화에 대한 감상이 되기보다는 스킨스쿠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어쩐지 막 푸른 바닥에다가 바다 얼마나 물이 네. 이렇게 야 푸르러요. 그래서 이렇게. 까는 분들이 그냥 아쿠아리움 같은 영화라고. 사실 아쿠아리움이 썩 그렇게 좋은 수지를 좋은 곳은 아닌데 장소가 지금. 그렇죠. 네. 좋은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 그래요.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 작품은 총 3장 구조라고 해도 그냥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1장이 네. 일단은 2막 3막 그 후, 그러니까 1편의 그 후. 아, 네. 1편의 그 후 뭐 보통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옛날 80년대 TV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뭐 이후 그 후 뭐 이런 식으로 제목해가지고 네. 아, 이 작품 딱 똑같아. 그 후 해가지고 여기 애가 잘났고 가족도 잃었고 얘들은 잠깐 떠났고 떠난 사이에 지금 근데 갑자기 애들이 이제 복수를 하러 왔네. 인간들이 복수를 하러 와? 해서 네. 다 완전 초토화되고 그리고 다음에 보여주는 2장은 얘들 이제 쫓겨났어. 쫓겨난 쫓겨났고. 애들이 이제 그쪽 세상에서 이제 물의 종족에서 이제 부족에서 살아나가지고 거기 적응하는 적응기. 네. 3장은 이제 다시 다시 결전. 해상 전투. 해상전 결전. 근데 끝. 네. 그리고 이제 결말은 우린 싸운다. 아, 잠깐만.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사실 뭐냐면은 없죠. 사실 이게 이제 이동해서 싸운다밖에 없어요. 내용은. 근데 이게 3시간이 넘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해상 문제긴 하죠. 전투도 너무 많이 끌어가지고. 네. 그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간에 그러면 계속 떨어지는 평점은 도대체 패널들이 계속 떨어지는 평점의 이유는 뭘까요? 우리 그러니까 처음 보신 경수님은 별점 2개 아, 말해주셨고 너무 현명, 네, 너무 애초에 그냥 딱 네. 저는 4.5까지 올라갔었어요 맨 처음에 막 아. 올해 막 다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 처음 볼 때는. 근데 갑자기 두 번째 보면서 이게 잠깐만 이게 세 손가락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손가락 한번 넓혀봐야겠다. 잠깐만 10손가락까지 한번 넓혀볼까? 하다가 10손까지 넓혀볼까 하다가 그래서 3회차를 안 봤어요 일부러. 아, 네. 이거 왜냐면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왜냐 게다가 지난번에 베스트 탑5 탑 15 얘기했지만 중에 또 저는 피난까지 가가지고 아, 피신도 네. 해야 돼가지고 중간에 갑자기 화재 경보기 때문에 피신도 했던 그 경험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별 4개는 유지를 시켜놨고 아영님은 지금 계속 별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제가 원래 처음 봤을 땐 4점이었는데 두 번째 보고 3.5점, 세 번째 보고 이제 3점이 되었습니다. 0.5씩 왜 떨어진 거예요? 아, 진짜. 그 이유들을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일단은 진짜 가족 소개 시퀀스를 초반에 좀 고민을 해가지고 구성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이제 왜냐하면 새로 등장한 인물들에게 마음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초반부터 후반까지 자꾸 가족을 인질로 잡으면서 이제 기능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게 영화 내내 반복되니까 애초에 그렇게 할 거였으면 초반에 그 가족 소개 시퀀스를 좀 더 단단하게 해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감독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초창기 액션 블록버스터 중에 타이타닉 직전에 네. 그 갑자기 이름이 뭐였지? 심연? 심연 말고요. 그 트루라이즈. 트루라이즈. 아, 트루라이즈 네.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가족 관계가 엄청나게 막 길게 놓여진 작품은 아니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딸이 있고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이제 아내랑 딸이 있고 이런 얘기인데 아내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겠지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사실은 이제 CIA였나 FBI였나 CIA 거예요. 아무튼 이제 요원인데 이제 작전 요원인데 이 아내가 어떤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건을 어차피 얽히게 된 거예요. 지금 네. 남편이 하고 있는 사건을 얽히면서 갑자기 그 인질들과 함께 어디론가 가요. 물론 그때 당시에 그 뭔가요 아랍계 그 이제 스테레오타입 전형적인 네. 그런 빌런들 나오면서 하고 있는데 테러 뭐 이렇게 빌런들 연결하다 보니까 딸까지 같이 엮여요. 네, 딸도 맞아요. 잡혀요. 딸도 잡히고 그러면서 막 전투기 위해서 싸우고 막 그런 내용들인데 딱 그 정도의 그 서술 정도 하는 게 뻥튀기가 엄청 된 거예요. 이 작품에서. 게다가 이 뻥튀기가 어느 정도냐면 거기는 CIA 요원인데 그냥 좀 무뚝뚝한 아버지거든요.
그냥. 네. 네. 딸이 그냥 생일인데 사춘기 딸인데 게다가 그냥 아. 선물도 대충 그냥 어디서 그냥 그 뭐야 주워왔다. 눈 같은 거 네. 눈 안에 들어있는 눈송이 들어있는 스노이볼. 네 스노우볼 그거 하나 던져주고 그냥 생일 선물이다 이러고 있고 선물 딱 주고 딸 뭐야 이러면서 그냥 어디다 처박아 놓고 가고 나서 그런 아버지인데 여기는 완전 군인이죠. 완전 군인이잖아. 가부장에 네. 완전 완전 대놓고 전형이고. 그러니까요 예써 이러고 있고 네 해산. 뭐 디스미스 이러고 있고 예서의 디스미스 이런 네. 완전 그런 완전 와 해병대 군인이고 가족 관계가 더 지금 뭔가 이상한 상황인데 갑자기 아버지는 계속 아버지는 이러고 있어요 네, 대사가. 제가 그때마다 0.5점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가족은 하나 다 할 때마다 가족은 하나 하나 아버지는 지킨다. 희한하다. 네. 아버지는 지킨다. 우리의 약점은 아. 가족인데 그게 강점이다. 뭐야 이게? 우리의 양점이 우리의 가족인데 강점이 가족이야. 우리의 장점은 뭐 주먹을 쥐게 하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이 90년대에는 어울릴 수 있어 이 시나리오 자체가. 왜냐면 네. 이 아바타가 처음 생긴 게 아이디어가 아마 그 트루라이즈 그때쯤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바타의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게.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CG가 이 정도가 안 됐으니까 타이타닉 이후로 한번 못 쳐졌다가 이제야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시나리오인데 그때 세계관은 훌륭하죠. 그때 당시에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 지금 문제는 이 가족관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는 이 네. 시대에 와 진짜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그 1980년대에 유행했던 시나리오 작법 구조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막, 2막, 3막 나누는 거 자체도 그렇고 그때 나왔던 시드필드라는 작가의 네. 시나리오란 무엇인가라는 시나리오 작법서가 그때 할리우드 표준이었었는데 거기서 나눈 기준이에요. 이 1막, 2막, 3막이. 오늘 또 어떤 책을 가져오셨습니까? 아니요. 이거 시나리오 책 이거 제목 까먹어가지고 그냥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1막이 설정이고 2막이 대결이고 3막이 해결이잖아요. 네네. 그 정확하네요. 매우 정확. 근데 딱 그 도식만 그대로 가져오고 그 안에 도식만- 것들은 좀 고민을 했어야 됐는데. 그 고민이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렇지만 그래서 아, 여기 따르면 1막 결정적인 사건. 1막에서는 보통 결정적인 사건 결함 필요. 그다음 2막 욕망 적대 세력. 3막 의무적인 행동 마지막 전투. 야, 저 마지막 전투. 진짜. 이 구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거든요.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1980년대 작법 구조를 그냥 그대로 들고 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탑건 매버릭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작법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근데 네. 그거를 새롭게 재단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러지 않았다. 아바타 정도는. 아바타 너무 그대로다. 그런 거에 있어서 대사가 너무 구려서. 네. 네. 야, 탑건 이야기는 좀- 제가 아마 다음번에 또 다른 그 탑건 시간 때 한번 할 아, 거긴 네. 한데 네. 네. 탑건은 왜 다르는지 이거랑 네, 왜 그건 그때 얘기할게요. 네. 네. 아바타는 사실 그거의 한계가 너무 컸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 번 보기에도 그리고 1편 스스로를 너무 우라카이 한 게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왜냐면 그 중간에 이제 아들이 그 헤매가지고 네, 그 맞아요. 삼형제 적인가 바위인가 삼형제 네, 바위였나? 아, 삼형제 바위. 삼형제 바위 맞아. 뭐 이름이 아무튼 삼형제 바위. 옛날 거의 홍도나 이런 데나 있는 삼형제 바위인데 이런 거 네, 맞아요. 홍도 그 관람 타면 있어. 이 바위 이름이 뭐냐? 삼형제 바위요. 무슨 독립문 바위요. 막 이런 건데 완전 삼형제 바위인데 거기 가면은 이제 거기서 괴물 나타나는 장면이 정확하게 1편에서 아버지가 당했던 거랑 비슷해. 네, 맞아요. 아버지가 당했던 거 좀 업그레이드 됐어. 약간 그것도 막 내려가고 그때 토르크막토가 될 그 용 등장하고. 네. 그리고 하필 또 후반부 가서는 심지어 타이타닉까지 타이타닉 그대로- 맞아요. 타이타닉 구도 그대로잖아요. 야 이거 근데 갑자기 타이타닉. 갑자기 타이타닉인데 음악까지 중간에 그 종같이 치는 그 음악까지 똑같아. 네, 아. 배 그러니까요. 뒤집고 배 올라가고 이런 순간에 위험한 부분에서 나오는 음악까지 그대로예요. 와 이건 어쩌면 좋지. 본인 작품을 이렇게 우라카이. 우라카이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은 정도. 네. 아, 그러니까 잘못 아까 오라카이 했죠. 지난주 얘기한 그 피노키오가 좋은 방식의 우라카이죠. 네. 재조립인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아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싶었던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좀 새로 보여준 공간들도 그렇게 새롭지가 않았던 네, 게 맞아요. 네, 메케이나 부족의 그 터전은 그냥 동남아 열대 지역 참조한 것 같고 그 인간의 본거진 브릿지 헤드시티는 네. 이게 미래 도시로 나와야 되는데 크레인들이 그냥 많이 세워진 그 근대 도시의 공장지대 모습에 네, 가까워요. 맞아요. 그래서 좀 자연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니까 약간 판도라 대비되긴 한데 그 미래 도시의 이미지랑은 너무 멀다. 그 그러니까 폴리네시아라는 거 동남아 이쪽에서 그냥 볼 법한 홍보 영상들을 좋게 짜기 네. 위한 것 같아요. 다낭 여행 이런 거 다낭 여행. 라탄들 막 있고 그런 사실 모습이어서 환경 오염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오염된 지역은 갔어야 됐어요 한번. 근데 영화에서 오염된 지역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해양 안에서 이렇게 막 맞아요. 산호초가 이렇게 회색으로 죽어간다든가. 그렇죠. 사실 우리 제주도만 가더라도 지금 바다가 저렇게 생긴 완전 백호 현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음. 맞아요. 백화 현상이 되고 있는데. 뭐 적조 현상도 생길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오염된 지역이 하나도 안 나와요. 천혜의 환경 그것만 보여주기에 애쓰죠.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그것보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북극의 눈물보다. 북극의 눈물 오랜만에. 네. 북극의 눈물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북극의 눈물 오랜만에 보네요. 네. 명작인데 그거 진짜. 네, 북극의 맞아요. 눈물이랑 MBC가 그걸로 뭔가 살렸잖아요. 북극의 눈물 잘 되니까 이제 아마존의 눈물 하고 아, 또 맞아요. 뭐 어디 있었는데 어디 눈물 하나 더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최근에 그 손석희 씨가 복귀를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JTBC였나요? JTBC에서 그 3부작 중에 3부가 아마 또 북극의 눈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건데 거기서도 완전히 자연이 망가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 판타지 속에 머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기후위기를 이야기한다고 네네. 하면서 사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여전히 그것은 아름다워라고 하면서 전혀 오염된 것을 보려 하지 않는 태도랄까? 네. 이제 좋게만 스토리를 진짜 좋게 얘기하면 아까 가족 얘기에서 좋게 얘기하면 아들의 성장인데 근데 아들 네. 하나 죽여놓고 무슨 아들의 성장을 얘기해. 네, 진짜. 아니 아들 하나 죽여놓고 어떤 아들의 성장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왜냐면 그 아들은 사실은 그건 거잖아요. 저도 사실 장남이니까 느낄 수 있는 그게 뭐가 있거든요. 네, 약간의. 맞아요. 동생 그러니까 친해져야 사실 동생이 여기 이렇게까지 나이 차이가 저는 제 동생은 나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좀 다르긴 한데 이런 아버지한테 잘 이제 보이기 위해서 뭐 노력하고 막 그런 거를 통해서 첫째 뭐 아들. 그렇죠. 네. 갈등. 둘째 아들은 또 이제 왜 첫째 아들만 그렇게 챙겨줘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네. 거 뭐 등등.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죽여버려서 그걸로 봉합시키려고 네, 하는 맞아요. 것도 참 애매하고. 네, 스파이더 캐릭터는 너무 스타워즈에서 나올 법한 캐릭터예요. 제가 스파이더 캐릭터는 약간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CG가 네. 이제 그거는 CG가 그러니까 안 들어간. 물론 참고로 CG는 했다고 해요. 네, 네, 왜냐면 맞아요. 이제 이 네. 캐릭터가 입혀놓고 약간 촬영했다고. 입혀놓고 촬영을 하긴 했대요. 네, 네.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래도 뭔가 이 같이 있는 세계에서 이게 합성하기 너무 어렵다. 우리 어려운 네. 작업 해내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건 같은 느낌이 좀 아. 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3편을 이어나가기 위한 네. 그냥 그 대령을 살려가지고 다시 보내잖아요. 저는 이 스파이더 인물이 진짜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관객들은 이미 나비족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악으로 지칭되는 인간들의 죽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제 스파이더라는 인물의 시점소수로 인간이 나비족에게 가하는 폭력과 함께 그들의 죽음도 바라보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관객들의 고민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이 영화의 갈등의 폭을 넓히는 인물이 제 스파이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인물을 너무 그냥 시점소 외에 받쳐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심리도 불분명하게 그려지고 또 이제 얘가 그 아버지를 갑자기 살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사실 스톡홀름 신드롬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네. 왜 처음에 납치당했었으니까. 그리고 이 스파이디가 어쨌건 나비족만 있는 세계에서는 소수자일 텐데. 맞아. 근데 이 소수자성이 그 제이크의 가족에게만 쏠려 있고 스파이디한테는 좀 안 쏠려 있다. 처음에 등장했을 때. 네, 네. 그리고 이제 키리 역할. 사실 이제 키리는 도대체 이제 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같이 얘기하면은 이 키리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게 사실은 이 작품의 또 다른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히. 왜냐면 이 캐릭터는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는 이제 저기가 어머니인데 네. 그 박사님이 박사님의 아바타 시절 때가 어머니인 것 같은데 아버지는 다들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거 빼고는 없단 말이죠. 네. 아버지는 네네. 누구일까? 그러니까요. 이게 누구일까가 이제 앞으로가 미스터리인데 제 이게 생각엔 3편에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3편이 네. 나올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아버지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돼요. 진짜 아버지가 없는 약간의 그런 메시아적인 네, 네. 맞아요. 약간 그런 성경적인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에서 따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네, 에이와도 여호와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 A와라는 게 여호와 맞네. 발음이 비슷하네. 일부러 A와라는 게. 네. 또 그래서- 아더스도 네. 있겠지만. 네. 저도 키리가 나중에 왜냐면 키리가 이제 판도라의 자연과 교감하는 모습이나 바다 생활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1편에서의 네이티리의 자리를 이어받았다고 약간 네,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 그래서 이 키리가 사이크가 되지 않을까. 아, 차이가 돼가지고 네네. 이끌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나요? 그거 라이온킹 2인데. 라이언킹 2도 아. 있고 사실 최근의 사례를 들어보면 네. 그 듄에서 티모시 샬라메가 맡았던 역할을 키리가 하고 있는 거죠. 아, 왜냐하면 그 음. 레이디 그 가문하고 이 오스카 아이작이 나왔던 이 가문의 그 중간에 혼혈피 그 다음에 아, 초능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이제 신과 교감할 수 있음. 그걸 통해서 부족을 이끌어 나갈 운명을 지니고 있음. 그러니까 네네. 이 신화적인 구도 안에서 키리와 제일 비슷하면 듄의 그 티모시 샬라메가 했던 역할. 네. 근데 이 캐릭터를 문제는 키리 캐릭터를 시고니 위버가 그대로 했다는 게 네. 이게 분명히 의도가 있어서 이랬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분명히 맞아요. 네네. 아니 왜 다른 배우들은 막 소녀 이렇게 막 진짜 배우들이 모션 캡처 하는데 도대체 왜 이 캐릭터를 왜 70대 배우가 노배우가 이거를 하고 있겠느냐 청소년 역할을 아이고 그냥 본인의 아바타에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바타에서 그냥 그런 건지 근데 약간 티가 조금 어쩔 수 없이 나긴 나더라고요. 네, 이게 맞아요. 목소리 티가 약간은 좀 늙어 보였어요. 네 이게 에이리언 2의 그 의리 때문인 건지 당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이 영화가 전제하고 있는 신화적 세계가 그 너무 반복되는 그런 너무 익히 봐온 거라서 스토리상에서 새로운 게 없었다는 게 제일 네.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 둘째 아들이 그 동네 불량배들한테 그 족장 아들한테 끌려나가지고 세 번째 바위로 가는 씬 네. 삼형제 바위로 가는 씬 같은 네. 거 너무 익히 봐온 거라서 그렇죠. 네네. 이거로 통해서 설마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한다고? 1980년대 시나리오가 진짜 저랬어요. 네, 맞아요. 몰고 나가지고 너 이거 해봐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들 없어져 혼자 남는 시나리오. 네 맞아요. 네. 그거 라이온킹 1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라이온킹 1편에서 무파사 아니다. 무파사 죽을 때 죽게 네. 그때 딱 그거잖아요. 혼자 딱 여기 한번 와봐. 이제 트랩 해놓고 네 트랩 해놓고 늑대들 막 물러오는 거. 그거네. 진짜 딱 90년대 80년대 작법이네. 네. 그러니까 이 작법술이 낡았기 때문에 1편의 업적마저 깎아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네. 사실 1편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어쨌건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새로운 신체를 얻음으로 인해서 트랜스휴먼으로 거듭난다라는 서사가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약간 인간과 기계, 생물 사이에 이렇게 구분이 흐려지면서 이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그런 서사를 통해서 이 서사가 새로울 수 있었던 건데 근데 갑자기 나비족이 다 일반인이 되어버리니까 그 매력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지. 네. 나비족이 너무 문명화되어가지고 문명화되고 네, 총도 쓰고. 그냥 보편 인간이 된 거예요. 네. 무기는 새로운 다 이제 인간이. 수탈할 줄 아는데요. 네네. 그러니까요. 무기 수탈하는 것도 솔직히 너무 인디언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이미 더 심각해졌어. 1편 때보다. 1편은 그냥 화살만 쏘던데 1편은 그 바퀴에 화살 자국 이렇게 굴러다니잖아요. 아, 네네. 그 장면이 있었는데 2편은 그냥 너무 직접적이야 이제 대놓고 그냥 하는 게. 맞아. 사실 저는 이게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죽기 쏘는 게 이거였거든요. 막 1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야만의 시대인데 진부한 기술력으로 다시 인류 계몽계획에 나섰다.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걸 하면 안 되니까 물의 힘을 간절히 빌어먹는다. 자기가 했던 물의 힘. 예를 들면 뭐 자기의 잘 되던 작품은 다 물의 힘이었으니까 그후에는. 네, 시면 타이타닉. 타이타닉 네. 그랬고 타이타닉 또 이번에 저희 방송하는 날 재개봉합니다. 네, 참고로 네. 재개봉까지 다시 해가지고 또 흥행을 한번 붐을 일으켜보려는 한 그런 셈인데 참고로 그때 주인공의 케이트 윈슬렛이 여기 또 나옵니다.
또 나왔죠. 네. 아, 네. 좀 활약을 못하긴 했지만. 활용을 정말 못했죠. 못했죠. 네, 네. 심지어 무슨 딱 그거 대사 써먹으려고 그 캐스팅한 것 같아. 그 대사 쓰려고. 그가 아, 이제 물은 그것도 있겠지만 그 이제 전쟁 났을 때 여기 이제 임신했으니까 이제 네. 이제 있으라고 하니까 아 나도 전사 이러면 전사 네, 맞아요. 이러면서 나가려고. 나가는 장면 그거 하나 때문인가 이 캐스팅한 게 아, 그거 하나 때문에 캐스팅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 그래서 캐릭- 홍보하는 자료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7분 14초 동안 숨 참기 기록을 세웠다. 아, 네, 네네. 잠수하면서 찍어야 되니까. 네. 아이고.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기만적인 태도는 그거죠. 고래 잡는 거는 10분 동안 맞아요. 보여줘요. 아, 네. 엄청 길어요. 그 절차를 다 보여주면서 네. 찍는데 정작 그 물에서 그냥 같이 이거 하고 있는 그 토르크막토에서의 그 익룡과 같이 물에서 하고 있는 그 생물을 그 군인이 와서 죽이잖아요. 근데 네. 그걸 딱 2초 보여줘요. 아, 고래잡이는 그렇게 이제 10분 반대한다 동안 이거죠. 포르노처럼. 네. 그러니까 딱 진짜. 심지어 앞에 안에 추출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야. 네, 그 맞아요. 과정을 네, 다. 네. 아, 그 대가리 깨가지고. 네. 네. 그게 이제 산스크리티어로 이제 아마 불멸일 거예요. 그거 네. 이름이 그 아, 네네. 뜻하는 게. 네. 아무튼 그 불멸의 그거를 엑기스를 뽑아내서 그걸로 이제 영생 그 불로초잖아요. 쉽게 말하면 불로초 네. 그 몇 천만 달러짜리 불로초 그거 얻겠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정을 너무 폭력을 전시하듯이 보여주니까. 네, 맞아요. 음악도 진짜 옛날 거기 뭐 어디야 뭐 늑대와 춤을에 나올 만한 그런 음악도 진짜 아. 빨아먹으면서 막 슬픈 음악에 늑대와 춤을이야 완전. 그 작품은 그래도. 야, 그러니까 늑대와 춤은 1편도하고도 비슷했어요. 네, 2편 때도 뭐 늑대와 춤을이었지만 그러니까 아, 맞아요. 네. 포카운타스하고. 그렇죠. 수정주의 서부극이어서. 아, 수정주의 서부극인데 네. 지금은 수정주의 서부극 그대로 따라간 거죠. 네, 네. 그대로 따라갔는데 그마저도. 문제는 네, 사실 이제 수정주의 서부극도 이제 좀 낡다고 느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도 아, 네네. 옛날만큼 그렇게 된 게 아니어서. 네, 잠깐 그 책이 언제 나왔더라? 이 뭐지 아바타를 보면서 떠오른 게 있었는데 옛날에 그 저희 한창 지구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유명했던 환경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경학에서 고전으로 꼽히는 그 두 가지 책인데 하나는 침묵의 봉 레이첼 카스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1979년에 나온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라는 책이에요. 가이아. 네네. 그러니까 가이아 이론이라고 과학책에 나왔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지구는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어져 있는 하나를 음. 건드리는 순간 다른 것들이 망가지게 된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구는 대지의 여신이다 하면서 이렇게 격상하는 그 이론이 있었는데 네네. 이 모티브를 따온 것 같아요. 어쨌건 한 부족을 건드리면 다른 부족이 이렇게 한다. 그게 A와 A하고 네. 그러니까요. 툴쿤을 건드리면 또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다. 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세계관을 설정해놓고 뭐 그 익룡에게는 이렇게 철저히 무관심한 해룡에게는 철저히 무관심한 세계관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해룡은 현실 세계는 없거든 이러고. 네. 네. 툴쿠는 어떻게 고래라고 얘기하겠지만 해룡은 맞아요. 없거든. 일로. 바다인데 없거든. 그 다음에 그 뭐였지? 해파리 등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산소호흡기를 쓰는 네네. 거. 네. 그것도 자연을 도구화하는 도구하죠. 네. 진짜. 공생이 아. 아니라 도구예요. 시각만 신경 쓰고. 참고로 그거는 매우 한국적으로는 약간 세월호에 대한 은유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네, 약간 맞아요. 그 아. 중간에 에어포켓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있는 그런 장면도 보면은 네. 배가 하필 또 뒤집어져 있는 상태였다 네, 보니까 맞아요. 세월호를 많이 생각하는 분도 있긴 있었는데 사실 그 장면 다 떠나놓고 보면은 아이고야 이거 빛 발광 이거 하는 것 때문에 네. 이거 시각 효과 한번 또 이제 포트폴리오가 하나 더 늘었구나라는 생각인 거죠. 사실 그냥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아름답긴 하지만 저 이 영화의 또 다른 문제점이 그 다른 군인 있잖아요. 군인이 쳐들어와가지고 원래 네이티리가 살았던 그 마을에 있는 그 익룡을 길들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길들여지는지 보여주지 않고 그냥 내려갔다가 막 때리다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올라가지고 이걸 길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폭력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그냥 코멘트가 없이 그냥 너네가 알아서 납득해라 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전 그래서 사실 이 작품상 다행히 나 감독상 후보까지 올라갔을 좀 뭔가 논란이 있었을 법했는데 다행히 작품상 정도에서 끝난 것 같아요. 네. 아마 작품상 막차 정도는 아니었고 한 중간 정도 차는 탄 것 같아. 느낌상 기분상. 그 돌고래 쇼 그거 때문에 논란도 됐었잖아요. 네, 돌고래 쇼 이유 그게 이제 뭐 본인이 밝히기로는 이제 그거는 이제
나는 모르는 일단 스케줄이었고 네. 일본에서 이제 갔을 때 한국에서 넘어간 다음 날이었을 거예요. 넘어가 다음 날에 일본 스케줄인데 그거 하나 몰랐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서한을 아무튼 그 관계 동물 보호 단체들이 이제 다 알고 지내니까 이제 그 서한을 보내서 그쪽 메일을 보내서 난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말한 사실은 이거를 정말 여기서 분노하고 엎어버릴까 생각해봤는데 그러질 못했다고 이러면서 뭐 유감스러운 표명을 했죠. 유감의 표명을 하긴 했죠. 했는데 그냥 엎어버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제 그랬으면 개인적으로 더 멋있었을 차라리 텐데. 엎어버리면 멋있었을 건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진짜 그거 어차피 일본 망했거든요. 제시아가 일본 흥행 망했어요. 일본에서 아바타 그렇게 흥행 안 됐어요. 네.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안 됐거든요. 200만 원 더 갔을 텐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 엎어버렸으면은 차라리 이러면서 맞아. 감독상 후보 갔을 때도 있어. 아, 진짜. 엎어버렸으면은. 제가 별점을 깎는 일도 없죠. 네. 그 아. 뭐였지? 그냥 일본에서는 그냥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냥 그려낸 것들 이미 봐온 건데 또 볼 필요는 없죠. 그렇죠. 이미 맞아요. 그리고 더 퍼스트 슬램덩크도 잘 됐거든 일본에서는. 네. 아, 아 그럼요. 저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그 아바타 지금 1위를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그 어느 방면으로든 무해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모든 방면에서 유해해요. 참, 인류에게 도움을 준. 더 퍼스트 맞아. 슬램덩크는 인류에게 도움을 준다고요. 추억이라도 일으키고. 그렇죠. 살아갈 이거는 용기를 준다고요. 추억이 복사가 돼야 되는데 이건 추억이 잘릴 것 같은 네. 내가 처음 이제 3D를 즐기면서 이 극장의 3D 붐을 일으켰고 한때 이 그랬던 작품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오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데 결국 3편이 이제 나올 거란 말이죠. 2024년도에 연말에 네. 나오면은 이제 뭐 불의 땅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온다. 네. 그리고 아바타가 이제 나쁜 점을 보여준다는 그렇죠. 나쁜 그런 아바타도 것도 있다. 네. 그런 뭐 것도 이제 얘기를 한다는데 도대체 뭐 3편 어떻게 될 것 같? 뭐 어떤 장르를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가면은 여기서 그나마 좀 만회를 해야 한다. 아휴, 만회가 안 보이네요. 만화의 기회가 안 보이는데 스토리를 좀 더 탄탄하게 저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곤충 크리처 위주로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곤충. 이제는 네.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미래의 먹거리 곤충 중에 하나가 네 곤충이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곤충이고 네. 그다음에 그 숲하고 물은 다루었는데 땅은 안 다뤘거든요. 음. 그냥 사원소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땅물 바람 물방. 땅불 네. 그러니까 물 바람은 다뤘잖아요. 땅물 불하고 땅인데 땅은 곤충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이렇게 막 곤충이 이렇게 파고든다든가 이런 디자인이 나올 것 같고. 곤충 생각해보니까 안 나왔네. 네, 곤충이면 좀 델토로 감독님한테 조언을 구해도 좋겠네요. 같은 디즈니. 같은 디자인이니까. 네. 저 그리고 아까 얘기하려다 만 건데 이 영화의 자연관과 제일 비슷한 자연관을 지닌 영화를 생각해보라고 떠올려 봤는데 그게 투모로우 같아요. 그러니까 그 툴쿤을 다루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것처럼 느껴져요. 그 투모로우에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그 빙하기가 닥쳐오잖아요. 빙하가 닥쳤는데 갑자기 주인공 뒤에서 갑자기 빙하가 쫓아와요. 근데 주인공이 다 해가지고 도서관 문을 딱 닫아요. 그런 순간 빙하가 멈춰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나 딱 그거 그 어렸을 순간이에요. 때 보면서 저 선 밟으면 얼어붙나? 저 선이 그러니까요. 닿기만 하면 얼어붙나? 아니 벌써 넘은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선이 왜 이렇게 갑자기 아니, 천천히 가? 저 문이 얼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 닫자마자 손이 붙어 얼어붙는 거 아니야? 맞아. 열전도가 되는데 말이 안 돼. 엄청난 단열재인가 보네. 단열의 방인가 보네. 엄청난 그 뭐 있어. 단열재가 있어. 딱 어디 딱 있어가지고 아니군요. 심지어 철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나봐. 거긴 안에 안전해. 뭐 알루미늄이라 돼 있나요? 알루미늄 있나요? 뭐가 알루미늄? 있나봐 단체로. 사실 그렇죠. 약간 맞네요. 약간 그런 영화네. 그 툴쿤족의 윤리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네. 다 같이 고통을 받으면 다 같이 안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갑자기 변절을 시켜? 혼자 그러니까요. 그거 있다고 변절을 시켜? 오해가 있다고? 에이. 약간 난민으로 좀 받아들이게 하려고 한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왕따를 저렇게 시키면 안 되지.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막 부족이니까 이걸 존중해야 돼. 이러고 있어. 뭐 어쩌라고? 툴크 왕따 시키는 거라 왕따 시키는 그러니까요. 거라 네. 부족이 뭐 어쩌고 씨. 그리고 그 사과하는 것도 네. 이제 로아크가 사과를 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네. 파야칸한테 사과를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약간 보여주기식. 네 맞아요. 너무 가볍게 그 주제를 다룬 거 아닌가? 고래야 미안해. 네. 나무야 미안해. 아팠지. 아 맞지.
딱 그거죠. 고래 인간이 미안해. 그래 인간들 다 죽어. 하면서 인간들 죽이는 게 와 좋다. 이거 오는 거지 뭐 이런. 네. 그러니까요. 정말 너 내 팔 내 지놈이 잘라갔으니까 너도 네 팔 날라가라 하면서 잡아가. 팔 자르면서 죽이는 것도 딱 그 네. 의도잖아요. 100%. 네. 지놈이 잘랐으니까. 이 얼마나 폭력적인 생각이니 하면서 그러니까 그 밈이 떠오르네요. 우리는 이러면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그래요. 그래서 볼 때마다 계속 평점이 떨어지는 이상한 영화였고요. 네. 저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뜨면은 안 보려고 일부러 나 걱정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네. 더 보면 안 될 것 같은 영화인데 아무튼 시각 효과상은 거의 뭐 확실하지만 뭐 그 외에는 별 반응성이 없는 영화 아바타 물의 기회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와 이렇게 많은 후보에 오를 줄 몰랐던 서부전선 이상 없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